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교현입니다. 네, 인트로에서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도 상황인지라, 집 안 사시는 분들은 안 사시고 관망하시다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주택 LTV를 80%로 늘린다.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자,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도입도 했다고 합니다. 자, DSR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겠다. 청년층 대출 한도도 늘린다. 금리 인상에 주담대 부담. 주택 구입 광풍은 또 없을 것이라는 또 전망도 나왔네요. 자, 3분기부터입니다. 대충 이제 1, 2, 3, 4, 5, 6 하면은 이제 한 7월부터가 예상이 되는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서 LTV가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죠. 또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도 더 늘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8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서민 중산층 금융 지원안이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까지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가 LTV 60% 3억 원에서 LTV 80% 4억 원 나오죠. 1억 원이 더 나오는 거네요. 하지만 근데 이게 DSR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미래소득 계산 방식을 좀 개선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보겠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만기 모기지 도입돼요. 그래서 5억 원을 대출 시 금리가 4.4%인데 월 상환액이 222만 원이에요. 만약에 40년 만기로 했을 경우에. 근데 50년 만기라고 했을 경우에 월 상환액이 20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어쨌든 지금 요것만 보면은 222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16만 원이나 낮았어요. 16만 원이나.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봤지만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억을 대출을 만약 한다고 칩시다. 5억을 대출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아까 40년에 4.4%였어요. 40년에 4.4%면 계산을 하면은 대충 221만 5천 원인데 지금 대출 원금이 5억이고 이자가 5억 6,300이에요. 자, 근데 이걸 50년으로 바꿔볼까요? 50년으로 바꿔보면은 당연히 월 상환액은 206만 원을 줄죠. 근데 원금이 5억인데 이자가 7억 3,700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30년, 40년, 50년도 다 그거 채워서 갚는 사람은 없죠. 중간에 갈아타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상당 부분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할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대출 규제로 끊어졌던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조금 연결해 보겠다. 그래서 50, 70% 정도 됐던 거를 80%까지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 거래도 줄고 오히려 살 사람도 없어지고 현금 부자들만 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도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투기가 지고 서울 있죠? 서울에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아파트를 살 경우 LTV는 50%로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생애 최초 우대권은 사실상 뭉지물 됐죠. 그래서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지역까지 9억 원을 훌쩍 넘으며 주택가액 상한에 막혀봤기 때문입니다. 15억 넘으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죠. 그래서 3분기 LTV 완화 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우대 요건도 함께 완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미래소득을 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지난해 7월 도입돼서 현재도 운영 중이지만 시중은행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장래소득, 요 장래소득에 대해서 연령대별 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하던 것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 방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죠. 30대, 40대, 50대, 60대 하면은 이게 또 임금 피크제 되면서 요때는 또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을 적용한 거여서 평균 소득 증가율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때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들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는 그게 각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고 또 회사에 따라 다르니까요. 요거는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월부터라고 하네요. 8월부터는 청년 신혼부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이 되는데 지금 보금자리론과 이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지금 4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해서 내 집 마련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5억 원을 4.4%에 40년 만기는 월 220만 원, 50년 만기는 206만 원으로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득 7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을 바꿔주는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높으신 분들이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요 안심전환대출을 좀 잘 알아보시면 조금 금리 부담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가구당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내로 금리를 최대 30bp 요거라도 내릴 수 있다면 빚이 있는 분들에겐 좋겠죠. 자, 전문가들 이 같은 정부 대책을 맞물려 8월에 임대차 입법 도입 2년을 맞아 전세로 살던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 부담이 지금 엄청나죠. 또뭐 2.5% 연말에 오른다고 하니까 그 이상도 오를 수 있고요. 주택 구입 열풍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LTV를 완화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정책 때문에 지금 매수세로 이어지는 좀 한계가 있다. 다만 7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가구나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은 서울 등에서는 내 집 마련 수요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금리랑 DSR 때문에 또 쉽게 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택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랑 살지 못하는 거,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죠.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하고 15억 넘는 거 초과되는 거 아예 대출도 안 되고 DSR이랑 DSR 완전 막혀가지고 못 사는 거랑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랑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